안녕하세요, 행복쇼핑입니다. 2022년 10월 12일 엔비디아는 RTX 40 시리즈 그래픽카드의 첫 번째 모델 RTX 4090을 출시했습니다. 이 RTX 4090은 출시하자마자 극과 극의 평가를 받았는데요. 성능은 기존 RTX 3090의 2배를 상회할 정도로 확실했지만 가격 또한 2배로 책정이 되면서 선뜻 구매를 하기는 어려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는 RTX 4080 이하 칩셋의 출시를 오매불망 기다리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 11월 16일 RTX 4090 출시 후 약 한 달여 만에 RTX 4080이 모습을 드러냈죠. 그런데 이번에는 되려 성능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에는 시장에 많이 풀린 중고 제품을 사는 게 더 낫다며 후회를 도모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RTX 40 시리즈와 경쟁할 AMD 라디온 7000 시리즈까지 촬영일인 오늘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타이밍에 어떤 그래픽카드를 사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라인업별 그래픽카드 칩셋 추천부터 행복쇼핑 리얼 판매 데이터로 알아본 추천 제품과 중고 그래픽카드 구매하실 때 주의하실 점까지 2022년 12월 기준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게임입니다. 아무래도 게임은 그래픽카드 성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도 하고요. 여러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쉽게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게임의 종류별로 옵션별로 필요한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다 다르고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는 유저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명확하게 규격화해서 구분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의 해상도와 평균적인 옵션 설정을 기준으로 삼고 여기에 그래픽카드의 기본적인 성능을 대입해서 라인업이라는 일종의 등급을 사용하는데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그래픽카드 라인업 구분은 QHD 해상도에서 중상급 옵션으로 원활하게 게임을 할 수 있는 상태를 퍼포먼스 라인업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각 칩셋의 평균 가격은 행복쇼핑에서 판매된 최저가 제품 3종의 평균으로 세팅했습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설명을 보시면 되겠네요. 먼저 초고성능을 뜻하는 플래그십과 하이엔드는 4K 이상의 해상도에서 AAA급의 싱글 게임, 수십, 수백여 명이 동시에 접속하는 온라인 FPS 게임 등 고사양 게임을 최고 옵션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즐기실 수 있는 수준입니다. 사실 플래그십과 하이엔드 등급은 가성비라는 단어와는 어울리지 않기는 하죠. 굉장한 성능을 보장하는 만큼 가격도 어마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게임에 진심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래픽카드에만 최소 150만 원 이상 투자하실 여유가 있는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플래그십 라인업은 괴물급 성능을 자랑하는 RTX 4090부터 RTX 3090 Ti, RTX 4080까지를 AMD의 따끈따끈한 신상 그래픽카드인 RX 7900 XTX와 XT까지입니다. 현존하는 모든 게임은 모두 풀옵션으로 구현할 수 있는 수준이죠. 이 중에서 특히 RTX 4090은 다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도 월등하게 높은 성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격대가 많이 높게 형성이 되면서 금액과 상관없이 최고 사양 제품을 쓰고자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RTX 4080은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최초 출시 당시에는 성능에 비해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결국 경쟁 포지션인 3090 Ti부터 3080 12기가 칩셋의 가격 경쟁력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최저가 평균 기준 160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2023년 상반기에는 RTX 4070 이하 칩셋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가격 하락 추이를 지켜보면서 나중에 구매하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하이엔드 라인업은 초고성능 제품들 중에서 가성비를 조금 더 따진 제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RTX 3090부터 3080, RX 6950XT부터 RX 6800까지입니다. 특히 RTX 3090은 RTX 4090 출시 전까지만 하더라도 플래그십 라인업으로 분류했던 제품이고 하이엔드 정도만 돼도 사실 대부분의 게임은 무리 없이 풀옵션으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RTX 3090 Ti부터 3080 12기가 제품까지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지면서 가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성비를 생각하신다면 이 시점에는 RTX 3080 10기가 칩셋 제품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칩셋이 워낙 가격대가 있는 편이잖아요. RTX 3080만 하더라도 최소 120만 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만약 AMD 라디온 RX 6900XT나 RX 6800을 선택하신다면 훨씬 더 저렴하게 고성능 그래픽카드를 장만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다 고성능을 원하신다면 RTX 3080 Ti와 동급인 RX 6900 XT를, 저렴한 가격대를 원하신다면 RTX 3080의 거의 절반 값인 RX 6800도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
유저들께서 엔비디아 칩셋 그래픽카드에 비해서 AMD 라디온 그래픽카드가 상대적으로 성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거나 여전히 게임 호환성이나 드라이버 최적화 문제를 걱정하실 텐데요. 엔비디아의 동급 제품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격차가 많이 줄었고 조금씩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렴한 가격대가 가장 큰 메리트겠죠. 이번에는 퍼포먼스 라인업을 살펴볼까요? 퍼포먼스 라인업은 RTX 3070 Ti부터 3060 Ti까지, RX 6750XT부터 6600XT까지를 포함하는 구간입니다. QHD 해상도의 높은 옵션으로 설정해도 안정적으로 플레이가 가능한 정도죠. 만약 4K 해상도를 원하신다면 게임 옵션을 조금만 낮추시면 됩니다. 퍼포먼스 라인업은 가격대도 보통 100만원 이하인데다가 어느 정도 높은 사양으로도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라인업에서 눈여겨볼 만한 칩셋은 RTX 3060 Ti GDDR6입니다. 퍼포먼스 라인업에서 최상위 모델인 RTX 3070 Ti와 비교했을 때 성능은 조금 떨어지지만 가격 차이가 거의 2배입니다. 아무래도 가성비는 RTX 3060 Ti GDDR6 쪽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프레시 모델인 3060 Ti GDDR6X는 3070보다 성능은 떨어지지만 가격은 엇비슷하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구매하실 이유가 없겠네요. 만약 100만원 이하의 예산으로 가장 높은 성능의 칩셋을 원하신다면 RTX 3070 Ti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텐데요. 다만 이 예산으로는 상위 라인업의 RX 6900XT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플래그십 하이엔드 라인업과 마찬가지로 퍼포먼스 라인업에서도 AMD 라디온 그래픽카드가 가격 경쟁력 부문에서는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메인스트림은 FHD 해상도에서는 대부분의 게임을, QHD에서는 고사양을 요구하는 일부 게임을 제외하면 대부분 높음 또는 중간 옵션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메인스트림 정도라면 게임용 그래픽카드로서 역할을 다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친구들이죠. 여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칩셋은 RTX 3060 12기가 그리고 RX 6600 두 가지입니다. 먼저 RTX 3060은 무려 12기가 메모리 용량을 채택했습니다. 상위 등급인 RTX 3060 Ti는 8기가인데 말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주 타깃이었던 FHD 해상도를 차고 넘쳐서 QHD 해상도까지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RX 6600은 8기가의 메모리 용량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FHD 환경에서는 이마저도 충분하죠. 그 외 2060이나 1660 Ti 등은 이미 단종 수준을 밟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매하시는 거는 그렇게 권장드리진 않겠습니다. 엔트리와 로우엔드 라인업은 QHD 해상도에서는 사용이 어렵고요. FHD 환경에서 중간 또는 낮은 옵션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솔직히 게임용 그래픽카드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나마 엔트리는 어느 정도 게임 옵션을 타협한다면 안정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겠지만 로우엔드는 그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굳이 고사양으로 게임을 돌리지 않아도 된다 하시는 분들이나 저처럼 FM같이 주로 즐기는 게임이 그렇게 높은 사양의 그래픽카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저렴한 가격대로 옵션을 타협해서 사용하시기에는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아무래도 상품성이 떨어지는 20에서 30만원대 그래픽카드는 점차 사라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래픽카드 라인업에 따른 구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2022년 1월부터 촬영일 무렵인 12월 11일까지 저희 행복쇼핑에서 실제 판매된 그래픽카드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유저들이 어떤 그래픽카드를 가장 많이 선택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라인업별로는 어떤 등급이 가장 많은 판매를 올렸는지 볼까요? 1위는 과반을 살짝 넘기는 50.56%로 메인스트림이 차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유저들이 가장 많이 찾는 표준형 등급의 칩셋이 많이 분포해 있기 때문이겠죠. 2위는 37.47%의 점유율로 퍼포먼스 라인업이 뒤를 이어서 하이엔드, 엔트리, 플래그십 순으로 유저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로우엔드는 0%대의 점유율입니다. 거의 팔리지 않았다고 보셔도 되겠네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성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라인업별 판매 점유율은 칩셋별 점유율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RTX 3060이 전체 판매량의 무려 21.62%를 차지하면서 메인스트림 라인업에 힘을 실었고 퍼포먼스 라인업의 RTX 3060 Ti와 3070 각각 2위, 3위에 올랐습니다. 아슬아슬하게 RTX 3070 Ti가 9.05%의 점유율로 4위에 올랐네요.
여기서 눈에 띄는 건 5.68%의 점유율을 기록한 RTX 3080 칩셋과 더불어 플래그십 하이엔드 라인업이 총 8.38%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10명 중 1명 정도는 초고사양 그래픽카드를 선택했다는 뜻이니까요. 세부적으로 보면 EMTEC 지포스 RTX 3060 스톰 X 듀얼 오버클럭 D6 12기가 제품이 전체 판매량의 8.61%를 차지했고요. 2위는 4.83%의 점유율을 기록한 EMTEC 지포스 RTX 3060 Ti 스톰 X 듀얼 오버클럭 D6 8기가 제품이었습니다. 10위권 내의 제품을 쭉 보니까요. 3060부터 3060 Ti, 3070, 3070 Ti 칩셋 제품이 8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메인스트림 또는 퍼포먼스 라인업의 제품에 충분히 만족을 하고 계신다는 뜻이겠죠.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초고성능의 플래그십 또는 하이엔드 라인업의 제품을 구매하실 계획이라면 금액과 무관, 정말 나는 최고의 제품을 쓰겠다! 이런 분들께서는 RTX 4090 칩셋의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따끈따끈한 신상인 RX 7900 XTX, 7900 XT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효율과 가성비를 생각하신다면 RTX 3080 10기가 칩셋이 좋겠네요. 적당한 예산 내에서 꽤나 좋은 성능의 제품을 찾고 계신다면 퍼포먼스 또는 메인스트림 라인업에 위치한 RTX 3060 Ti GDDR6 또는 3060 12기가 칩셋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만약 예산을 좀 더 낮추고 높은 성능을 원하신다면 RX 6900 XT나 6800 XT를, 가성비를 원하신다면 RX 6700 XT도 좋습니다. 그래픽카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엔트리나 로우엔드를 선택하셔도 되는데요. 그래도 최소한 GTX 1660 정도는 맞춰야 중간 옵션 또는 낮은 옵션으로 게임을 돌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중고 그래픽카드에도 꽤나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한 차례 채굴 광풍이 몰아친 이후 신품 고성능 그래픽카드의 가격이 폭등했었고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비싸잖아요. 게다가 코인 시장의 쌍도마차였던 이더리움이 머지를 통해서 POS 체제로 전환된 이후 채굴용 중고 그래픽카드가 시장에 대량으로 풀리면서 중고 제품의 가격대도 많이 저렴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중고 제품은 정말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제품이 어떤 상태인지 명확하게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일반 소비자가 중고로 내놓은 제품인지 채굴장에서 혹사를 당했던 제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도 하고, 만약 채굴장에서 사용했던 그래픽카드라면 장시간 무리하게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신품에 비해서 최대 50%까지 저렴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고 그래픽카드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중고 그래픽카드를 구매하실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품의 외관에 이상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채굴용으로 사용했던 제품은 아무래도 채굴기에 탈부착하는 과정에서 파손된 부분이 있거나 분해의 흔적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특히 쿨링팬에 손상이 되어 있다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스티커나 실 등이 떨어져 있거나 너무 낡은 것처럼 보이는 제품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장시간 사용을 하다 보면 발열 제어가 잘 되지 않으면서 실이나 스티커가 버티질 못하거든요. 그래픽카드의 바이오스나 펌웨어의 변경 여부나 과도한 오버클럭을 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이런 정보는 GPU-G와 같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채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허가받지 않은 펌웨어 업데이트가 적용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공식 AES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내구도와 안정성도 보장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최근에는 채굴용 그래픽카드임을 숨기기 위해서 외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한 뒤에 펌웨어도 오버클럭 설정도 원상복구를 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제품의 AES 보증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각 제조사마다 제품마다 AES 기준이나 규정이 다 다른 만큼 꼼꼼하게 살펴보셔야겠죠. 마지막으로 채굴 방지 기술이 적용된 제품도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제품명 뒤에 LHR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요. 다만 일부 코인은 LHR 제품으로도 채굴이 가능하기 때문에 LHR이라고 하더라도 100% 채굴용 그래픽카드가 아니다!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은 채굴용 그래픽카드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 그래픽카드를 구매하실 분들께서는 꼭 앞서 말씀드린 주의사항을 고려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점점 더 좋아질수록 가격 또한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어떤 성능의 그래픽카드가 필요한지 정말 현명하게 생각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할 텐데요. 오늘 말씀드린 라인업으로 그래픽카드를 구분하는 법이나 어떤 그래픽카드가 유저들에게 인기가 있는지, 중고 그래픽카드를 산다면 어떤 걸 조심해야 하는지 등을 잘 기억해 두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